반갑습니다. 한국 HP의 유충근입니다. 예,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만나 뵀다가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는 또 오랜만에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HP에서는 서버 발표 부분, 신제품 발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CPU 발표가 지연되면서 조금씩 뜸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인텔과 AMD에서 새로운 CPU를 내놓게 되어 HP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서버를 많이 내놓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서버 신제품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HP 에즈메랄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좀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특징 부분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AMD 기반의 시스템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총 4개의 4종류의 렉형 서버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 렉형 서버 부분들은 각각 그 목적이 틀립니다. 먼저 325라는 제품 부분들은 그 가격 대비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 EPYC 7003, 그래서 코드네임 밀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CPU 코어에 무려 64개의 그 코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대비하게 되면은 거의 하이엔드급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2개 CPU 연결한 대신 한 개의 CPU만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CPU를 달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서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가격 대비 성능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DL325 같은 경우에는 비용 최적화라는 컨셉 하에 원유의 하나의 CPU를 달려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L345라는 제품은 그동안 HP가 발표하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CPU에 그 스토리지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가장 큰 워크로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그 특화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CPU에 24개의 여러 형태의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업무에는 DL360이라는 제품, DL365라는 제품이 이 VDI 영역이나 일반 IT 워크로 최적화되어 있고요. DL385 제품 같은 경우에는 2U의 크기에 여러 형태의 GPU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 이런 형태의 성능에 필요한 업무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MD 밀란 계열의 CPU를 장착한 H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업계 벤치마크, 스탠다드 성능 벤치마크를 실행을 하여 현재까지 32개의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제품이 AMD 기반의 그 젠10 플러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코드네임으로는 아이스레이크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하에서는 3개의 제품 렉형 서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원유의 원피가 발표됐고요. 그래서 원유의 원피인 DL10 같은 경우에는 그 엣지 영역, 특히나 5G 인프라나 억세스 영역에 특화된 텔코 서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베스트셀러인 360, 380 같은 경우에도 젠10 플러스라는 네임을 바꿔서 여러 가지 IT 인프라의 범위 목적이나 소프트웨어 정의용 스토리지 쪽, 데이터 분석이나 뭐 AI, 기계학습, 5G 코어 여러 형태의 범용 워크로드로 360, 380 제품이 현재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텔과 함께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오픈란이라는 전략을 현재 피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인텔 기반의 젠10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5G 란의 가상 기지국에 특화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110, 360, 380 같은 경우에는 모두 NEBS 텔코 서버 인증에 그 인증을 받아서 텔코 환경에 배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MD의 원유 서버인 325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EBS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들이 그 가상 기지국 환경에 최적화한 서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기반을 하에서 텔코 V란 블루프린트한 이름 하에서 이런 서버들과 스토리지, 원격 관리 솔루션을 연결하여 그 통신 사업자들이 필요한 5G 그 엣지 영역을 가상화하는데 그 솔루션을 현재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솔루션 부분들은 HB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 하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부품 업체들, 그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파트너, 그다음에 통신 장비 업체나 통신 사업자들과 연결하여 그 검증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하여서 코 마케팅 역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이제 오픈란
커뮤니티와 함께 V란용 인프라의 혁신을 위해서 그 오픈 커뮤니티와 파트너링 하면서 개방형 시스템 전략을 현재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글로벌하게 5G에 대한 그 스탠드얼론 배포가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영역에서 그 란이라는 영역이 IT 입장에서는 크게 그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있는 한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대도시에 이런 오픈 란용 서버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HP 엣지 서버가 수십만 대에 달할 만큼 큰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고요. 이 영역에서 저희가 그 니어 엣지든 아니 데이터 센터든 파 엣지 영역에 이런 인텔 기반의 그 렉 서버로 그 통신 사업을 위한 인프라 영역을 그 서버로 가상화하는데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5G 프라이빗 LTE라는 이름으로 해서 라이센스가 없는 그 대역이 그 공개가 되어서 대기업 중심으로 프라이빗 5G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도 이런 텔코 서버가 많이 사용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110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파 엣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크기에 그 뎁스도 많이 줄여서 공간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 냉각에 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 뒤에 케이블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팬의 속도가 약간 저하되거나 냉각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케이블링하고 뒤에 팬을 달아서 냉각을 굉장히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독한 환경에 굉장히 적합하면서 최고 60도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캐리어 그레이드급 그 서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버지만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라디오 신호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에 가장 최적한 서버가 DL110 이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와 하이브 클라우드 부분들 젠10 플러스의 특징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대표하시는 부분들이 그 시너지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시너지는 현재 글로벌하게 HP 내에서 최단 기간에 매출 단독 제품으로 1종을 달성한 그 최초의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를 사용한 인스톨 베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서버를 증설하기 때문에 매달 8%의 성장률로 서버들이 현재 증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하게 한 14만 대 서버가 배포가 돼 있고요. 매일 2개의 새로운 고객사가 생기면서 현재까지 5천여 개 고객사가 이 시너지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같은 컴포저블 인프라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합한 이 부분들은 이 서버 부분들이 고객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운영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케일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라이크한 배포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에서 몇 분 안에 인프라를 배포한다 말씀드리는데 이 시너지 같은 경우에도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적의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인프라로 다목적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즈메랄 소프트웨어가 연결돼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데 가장 최적의 그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스레이크 3세대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나오면서 시너지 같은 경우에도 480 젠10 플러스라는 제품이 새롭게 발표되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개의 서버당 최대 80개의 코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증설과 그다음에 코어당 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 가상화 환경에서 무려 40%의 성능 향상을 이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기반의 어떤 워크로드를 위해서 메모리 용량 부분들이 2.6배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인텔의 그 비휘발성 메모리인 옵테인 200 제품이 연결되어서 최대 4.5 테라바이트의 메모리가 이 하나의 서버에 장착이 되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GPU 기반의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서 PCI를 많이 늘렸고요. 이를 통해서 최대 9개의 GPU가 연결되어 이 CPU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HPC 환경을 위해서는 아폴로 2000이라는 제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20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셰시에 3개의 컴퓨팅 노드를 공유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필요한 그 서버 노드를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2000 셰시에는
AMD 기반으로 해서 XL225N이라는 제품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0cc 하나에 4개의 컴퓨팅 노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집적의 고성능 슈퍼컴퓨팅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인텔 기반의 CPU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220N과 XL290N을 선택하여서 GPU나 CPU 이런 것도 선택해서 최대 4개 아니면 2개의 컴퓨팅 노드를 구성하게끔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목적의 데이터 분석이나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서버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레이와 함께 엑사스케일급의 슈퍼컴퓨팅 쪽에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세대 밀란 CPU가 나오면서 이 크레이 제품에도 EX425, 그다음에 EX235N이라는 제품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EX425 제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밀란 AMD CPU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블레이드급 서버고요. 그다음에 235N 같은 경우에는 1개 AMD CPU에 4개의 엔비디아의 A100 GPU를 장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이 EX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AMD 기반의 노드와 인텔 기반의 노드를 이용을 해서 고객의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로 여러 계획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품들이 크게 오로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오크리지 연구소의 프론티어, 그다음에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엘캡틴이라는 슈퍼컴퓨터들을 새롭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초당 1경번의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제온 CPU와 인텔의 XE 제가속기라는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프론티어와 엘캡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의 밀란 CPU와 AMD의 GPU 기반으로 구성하여서 여러 가지 GPU 기반의 가속을 이뤄내는 슈퍼컴퓨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P에서는 HP 과거 인텔뿐만 아니라 AMD와 인텔 CPU를 목적에 맞게끔 워크에 특화돼서 시스템을 설계하여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인 CPU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형태의 서버들을 현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저희가 아폴로 6500 젠10 플러스가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를 위한 훈련용 서버가 되겠습니다. 젠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CPU 기반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젠10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 CPU와 엔비디아 GPU를 연결하였습니다. 젠10 플러스는 XL675T와 XL645T 2개의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75D 같은 경우에는 2개 AMD CPU에 8개의 NVLink 타입 GPU 아니면은 최대 16개의 어떤 가성비가 뛰어난 싱글 와이 GPU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L645D 제품 같은 경우에는 1개의 CPU에 4개의 GPU를 연결하는 서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1개의 CC에 2개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개의 GPU 대신 4개의 GPU를 썼을 때 더 스케일 아웃으로 훈련 성능이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단일 환경에서 GPU가 많은 게 좋은 업무와 단일 환경에서 GPU를 4개를 줄이면서 스케일 아웃하는 형태의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2개의 폼팩터를 연결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의 서버에 8개의 GPU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서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도를 갖고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화두가 되었던 오픈 AI의 GPT-3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타플롭스급의 성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1개의 GPU를 돌렸을 경우에는 수백 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한번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의 모델 안에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파라미터의 최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의 서버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HP에서는 이 6500 젠10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GPT-3와 같은 초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전용 슈퍼컴 클러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6500 제품 부분들을 인피니밴드 네트워킹이나 크레이의 실링샷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내서 몇백 대의 서버를 한 개의 잡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클러스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올해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많은 GPU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6500 젠10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발열 제품분들을 물로 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냉각 비용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서버 제품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버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 다음에 옵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환경에서 웹 스케일 아키텍처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버 같은 경우에는 CPU, 컨테이너, 베어메탈 이런 환경에서 인증을 위한 인크립션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압축,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서버 내려져 있고요. 근데 외부에 NIC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밖에서 모든 보안 활동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트래픽 분들이 서버 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버 내부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 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약 72%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 부분들이 센터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지 않게 되면은 70%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P에 발표한 펜산도라는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안에 이 펜산도 카드, PCI 카드 연결하게 되면은 이 펜산도 안에서 보통의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제품들이 달성하던 로드 밸런싱 부분들, 라우팅, 파이어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내부의 트래픽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서버 간에 통신이 되는데 이런 펜산도 제품이 장착된 서버에 컨테이너 워크를 올리게 쓰게 되면은 컨테이너 간의 통신들도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컨테이너에 일일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게 되는데 이 펜산도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폴리시 매니저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의 네트워크 부분들의 폴리시를 강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산도 같은 경우는 현재 HP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특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보안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들이 많이 활발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커 부분들도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강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공학적인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P 내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실리콘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는 이름을 하여서 애초에 부품들이 공급됐을 때부터 이 서버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정품인 걸 인증하는 형태로 공급망 체계를 이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시에 이 펌웨어가 정품인지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냥 펌웨어를 주목하는 이 부분들은 해커 영역 부분들이 한 개의 펌웨어를 뚫게 되면은 이 동일 펌웨어를 쓰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서버를 동시에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해커들이 펌웨어 공격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에서는 HP 서버 펌웨어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매시간 검증하면서 서버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를 기동할 때나 복구할 때 보안이 강하다는 형태로 이제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인크립팅 할 수 있는 셀프 인크립팅 드라이브로 이제 강화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펜산도 카드와 인증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를 폐기할 때 서버 안에 되어 있는 데이터 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여러 형태의 포맷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HP 서버에서는 원버튼 이레이지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버튼 이레이지로 삭제되는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파쇄한 형태의 동일한 효과로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부분들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런 인프라 부분들이 대규모로 배포가 되게 되면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영역과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영역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HP는 인프라를 운영하신 분들의 어떤 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 자동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화를 이제 꾸준히 추구를 하고 있고요. HP 인포사이트가 그 영역에 선두에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사이트는 그 어드민의 개입 없이 자가 관리, 그다음에 자가 치유, 자가 최적화 이런 기능들이 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제품들하고 연결해서 이 인포사이트가 그 자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나 스토리지나 한번 배포가 되게 되면은 뭐 장애에 어떤 제품이든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장애한 제품분들이 그 재발되지 않거나 아니면 타 고객사에서 이미 발견된 장애 부분들이 나한테 이어지지 않게끔 선제적인 조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인포사이트 부분들은 그런 영역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시스템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케이스를 생성한 후에 인포사이트에서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들을 이제 분석하고 어떤 해결책이 도출되게 되면은 이 해결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형태의 고객사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역적인 학습, 글로벌 러닝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번의 장애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장애를 다른 고객사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그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로 HPC 서버가 그 스토리지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X86의 서버에는 저희가 미션 크리티컬한 X86 제품들을 새롭게 갖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슈퍼덤 플렉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슈퍼덤 플렉스는 저희가 출시 이래 유닉스 투 리눅스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이뤄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기관계 시스템의 계정계 시스템이 슈퍼덤 플렉스로 대체가 되어서 UTL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덤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CPU 코어당, 소켓당 확장할 수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환경에 따라서 그 DB 라이센스가 소소켓 단위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2CP 소켓만으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업무가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슈퍼덤 플렉스 280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CPU 단위로 증설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8개의 CPU 소켓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 슈퍼덤 플렉스 280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CPU 소켓 이상 제품들을 이제 스케일업 제품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CPU 발표 정책을 조정하면서 그 3세대 인텔 지원 스케일업 프로세서의 제품군을 상대적으로 좀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3세대 인텔 지원 스케일업 프로세서를 4소켓 이상의 서버에 현재 리프레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560 제품과 제58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세대 인텔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슈퍼덤 플렉스 280 제품만 3세대로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서버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4소켓 이상에서는 280이 유일한 업계에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개의 CPU 소켓과 최대 24TB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발성 인메모리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인텔의 옵테인 퍼센트 메모리 200 제품이 장착이 되어서 수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비발성 메모리를 280 제품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슈퍼덤 플렉스를 미션 크리티컬 X86이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X86에 없는 장애 대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86 서버 부분들은 장애가 나더라도 이 바이오스에 이벤트를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로고가 남지 않는 장애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왜 장애가 났는지 자체적으로 복구하거나 리셋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다음에 슈퍼덤 플렉스, 그다음에 슈퍼덤 플렉스 28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 시 거의 100% HP 오류 장애 분석 엔진에 장애 내용을 리포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명적인 경우, 그다음에 복구 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 나눠서 치명적인 경우에는 어떤 장애 영역을 좀
격리시키거나 그다음에 치유가 가능 영역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퍼덤 플렉스는 상대적으로 언플랜드 다운타임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 고가역성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기관계 시스템에 이런 슈퍼덤 플렉스를 UTL 환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버뿐만 아니라 이런 서버 부분들이 이중화되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HP에서는 서비스 가드 포 리눅스 제품들이 기능들을 더 많이 강화를 해서 현재 기관계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SAP 쪽이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IBM의 DB2 같은 이런 기관계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클러스터로 연결해서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시간들을 최적화시키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반 X86에 없는 어떤 유니스트급의 클러스터 환경 소프트웨어들을 이번에 슈퍼덤 플렉스와 같이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는데 이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서버 제품군에 대해서 특화된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짧게 HP의 이지메랄 소프트웨어에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지메랄 제품들은 그 저희가 발표된 신제품과 연결해서 이런 제품들을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약간 포커스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HP가 할 수 있는 팟 솔루션을 공급하자. 그래서 저희 세부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팟 솔루션이 에지메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지메랄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영역에 필요한 데이터 부분들이 엣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영역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싱글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 이 소프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그 하나의 에지메랄 컨테이너 플랫폼이 뭐 엣지 영역이든 데이터 센터든 클라우드 영역이든 붙어져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수백 페타바이트의 데이터 부분들을 그 에지메랄 데이터 패브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에 수집된 데이터가 그 중앙화된 연구소에 수집이 되면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공유돼서 여러 가지 분석 소프트웨어들과 기계학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이 데이터 패브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든 후에 다시 차량을 배포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현재 자율주행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BMW 외에 두 개의 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데이터 패브릭을 현재 자율주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헬스케어가 글로벌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파트너스 헬스케어라는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지메랄, MLOps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관 얻어내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 부분들, 리가시 어플리케이션들을 HP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에지메랄 컨테이너 플랫폼 부분들은 100%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CNCF에 인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 이제 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온프렘에 연결되게 되면은 그 HP 서버뿐만 아니라 뭐 구글의 뭐 GKS나 애주어 AKS,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품 클러스 같은 경우에도 EKS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에지메랄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그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에 배포되어 있는 그 컨테이너 부분들을 다 서비스 메시로 연결해서 온프렘 환경에서 그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일화된 클라우드 환경 부분들을 온프렘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픈소스를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부분들이 저희 에지메랄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AI 쪽이나 분석 영역, 그다음에 스토리지 영역이나 개발 도구, 그다음에 GPU 영역,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 이런 부분들 다양한 영역의 에코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 에지메랄 에코시스템에 이런 오픈소스 파트너들을 많이 영입해서 하나의 동일한 환경 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할 수 있게끔 그 기능들이 이번 발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모으게 되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포함된 솔루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솔루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런 많은 프로토콜이 틀리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토콜에 맞게끔 데이터를 이동해서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복 복제되고 데이터를 거버넌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즈마랄 그 데이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던 간에 수십 개의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볼륨 하에서 여러 형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이동 없이 추가된 복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패브릭은 온프렘 연결뿐만 아니라 엣지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맞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에게 이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런 데이터 패브릭에서 운영하는 고객분을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거나 훈련시키거나 배포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MLOps라는 부분들이 현재 에즈마일 소프트웨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마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H2 코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나 데이터로부터 직관 획득, IT 운영의 자동화 이런 영역에 맞는 파스 솔루션으로 HP의 서버 제품과 연결되어서 고객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HP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는데 이상으로 제시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